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대요. 시각 t는 0에서 2까지 0부터 2까지 해가지고 두 점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해야 된대요. 우선은 움직인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 변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속도식에서의 정적분 그래프를 갖다 넓이를 구해서 지금 어떤 값을 얻어야 되는 건데, 얘만 이제 다 상수로 제시를 해줬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얼만큼 움직였냐를 구하고, 그럼 얘를 정적분했을 때 그 값이 나온다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얘를 이제 부정적분을 해보는 거죠. 0부터 2까지 3t 제곱에 플러스 1을 dt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t 세제곱에 플러스 t가 나와서 0부터 2까지 대입을 하면은 8 더하기 2를 해가지고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얼마나 움직였냐가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mt-4를 갖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dt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m의 값에 따라서 범위가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m이 0보다 크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1차 함수니까 y절편 마이너스 4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이 좀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x절편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n분의 4에 해당할 거예요. 그런데 n분의 4가 만약에 2보다 작거나 아니지 2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2라고 쳤을 때면은 2 곱하기 4 하면 8이고 2로 나누면 4잖아요. n분의 4가 2가 되게 되면은 넓이가 모자라요. 저 넓이가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2가 n분의 4보다 큰 쪽에 지금 존재를 한다. 그래서 m이 0보다 클 적에는 이 넓이가 10이 나와야 되니까 4 곱하기 n분의 4 하면 4, 4, 16에 2로 나누면 n분의 8 더하기, 그리고 이거 남았죠? 얘는 2-n분의 4에다가 1을 곱했을 때 2n-4고 거기다 2분의 1 해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을 갖다가 여기다가 해주면 이렇게 나눠서 2가 되고요. 전개를 해주시면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플러스 n분의 8, 따라서 n분의 16 그 다음에 더하기 2m이고 마이너스 8이 10이 나오면 된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18 나오고, 양면에다가 m을 곱해 줍시다. 2m 제곱에 마이너스 18m 플러스 16이 0 나오니까 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8이 0. 따라서 m의 값은 8 또는 1이 나오는데, m이 만약에 1이라면 n분의 4가 4가 되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2보다 커지기 때문에 m이 1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의 값은 8로 나오고요. 조건이 끝난 게 아니죠. 하나를 더 분류를 해야 됩니다. m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m이 n분의 4가 어느 부분에 뭐 걸려있냐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냥 이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4고 여기 2를 대입했을 때의 y값이 2n-4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더해주면 2m 플러스 8이고 거의 2인데 높이가 2분의 1로 나누니까 그냥 이게 10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넘기고 넘겨서 m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가능할 수 있는 m의 값의 합은 7이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요. AN과 BN. 자연수 M은 3 이상의 자연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우선 첫 단끼리의 차가 5가 나오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이랑 같대요. A1이랑 B1이 있는데 점점점 가다가 AM 항이랑 BM 항이랑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m 플러스 1항이 나올 거고 B의 m 플러스 1항이 나올 건데 얘가 더 크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같은 항으로부터 하나 더 갔어요. 그런데 지금 B 쪽이 더 크다. 따라서
여기서 갈 때도 D만큼 갔고 여기서 갈 때도 D2만큼 갔을 건데 얘가 더 크다는 거는 같은 값에서 갔을 때 밑쪽에 있는 게 더 크다는 거는 B쪽이 공차가 더 크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A의 공차를 D1 그다음에 B의 공차를 D2라고 했을 때는 B의 공차가 더 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첫 항을 이제 누가 더 크냐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값끼리 뺐을 때를 지금 5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얘네끼리 5 차이가 어쨌든 나야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왔을 때 결국에 같아지는 항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B의 항이 10이고 얘가 오면 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공차는 얘가 더 작은데 첫 항도 얘가 작아 버리면은 같은 항이 오는 시기가 없단 말이죠. 계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따라잡으려면 얘가 값이 작아야 되고 그러려면 얘를 A1로 정했을 때 B1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A1-5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지금 A를 1부터 M까지 더했을 때가 지금 9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요 M의 값이 어딘지를 구해야겠네요. M이 어딘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등식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AM하고 BM이 같다는 거에서 하나 뽑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식을 하나 써주도록 할게요. AM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 쓸까요? A의 M은 A 플러스 M-1 곱하기 D1 요거고 BM은 또 뭐냐면 B 플러스 M-1의 D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B1이 A-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M-1의 D1이 A-5 더하기 M-1의 D2 이렇게 되는 겁니다. AA가 없어지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반대로 넘기면 M-1로 묶을게요. D2-D1 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로 M은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1 빼면은 2 이상의 자연수 그죠? 그다음에 D2에서 D1을 빼야 되는데 D2가 아까 더 크다고 나왔으니까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빼면 자연수. 그러면 얘 자연수의 곱이 5가 돼야 되니까 1, 5 아니면 5, 1이 되면 되는데 M-1이 1이 되려면은 M이 2가 돼야 되는데 M은 3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조건에 어긋나서 M-1이 돼야 되는 수는 5가 되는 거고 M은 6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여기 6번째 항까지가 같은 거고 그 뒤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2, 3, 4, 5항이 있겠죠? 얘를 둘이 더했을 때 같고 둘이 더했을 때 같고 둘이 더했을 때 같을 텐데 요 값을 x라고 하면 결국에 3x가 이제 9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를 다 더했을 때 x가 3이 되고 첫 항부터 끝 항까지의 합이 3을 만족한다. 그때 얘를 구하래요. 얘도 6번째 항까지일 거니까 2, 3, 4, 5가 있을 거고 요렇게 더했을 텐데 A1 -5 더하기 B의 6 여기까지 더했을 때는 여기까지 더했을 때에다가 그냥 -5 해준 값이겠죠. 그러면 3-5 해가지고 이제 -2가 될 거고 -2 3개 있으니까 -6이 답으로 나오겠다. 12번은 맞았기 때문에 틀린 문제만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상수 A와 B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요. 개형을 그려놓고 가야 됩니다. 뭔지 이해를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적으로 해석하고 먼저 가주는 게 좋아요. 요 fx라는 그래프는 일단 지수함수, 두 개의 지수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뭐 기울기도 다르고 뒤에 이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하는 요 플러스에 달려있는 애들 상수항 얘네들이 결정하는 거는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적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해준다면 B가 한 번 갔고 한 번 두 번 더 가겠죠. 여기를 이제 3B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뭐 일단은 빨간색으로 하나 그리고, 얘는 증가하는 증가 함수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감소 함수는 또 어떻게 그려지냐, 얘로 그리겠습니다. 감소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이제 폭을 다시 해서 그리면 되죠. 교점이 확실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져 있는 그래프일 거예요. 저기를 지나면 안 되고, 점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파란색을 다시 해주고,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고, 지금 B보다는 큰데 K보다는 작다. 그러면 K의 최대값이 지금 4B 플러스 8이니까 최대 지금 4B 플러스 8까지는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가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A 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A 지점을 뭐 이 중에 하나로 정하고 가봅시다. 여기를 x는 A라고 한다면 이 f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음, A A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증가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고, 요거보다 큰 지점을 기준으로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t와의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 실패입니다. 이거. 왜 실패이냐면 불연속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사이의 지점, 여기 넘어가면 이제 하나가 존재하는 거지만 요 지점에서 하나가 없죠? 글이 없어요. 이 지점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도 없고 요 그래프에서도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옮겨서 이 그래프를 계속 y는 t를 그었을 때 하나 나오다가 여기에서 연계 많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요 지점이 연기가 나오는 지점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근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래프를 옮겨줄 순 없고, 당연히 x는 a를 옮겨야겠죠. 됐습니다. x는 a를 옮겨줄 거예요. 어디로 옮겨줄 거냐, y축을 갖다가 어디에다 그렸었죠? 대충 여기다가 잡고 xy축을 지금 다 지워버렸네요. 원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A 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A 지점이 한 개가 안 나오게 하는 그 지점은 어디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정근선을 다다르게 되면 그 위로는 이제 다 한 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근선 이전까지만 요 밑에 있는 증가함수가 커버를 쳐주면 되는 거니까, 정확히 요 증가함수가 0을 지나는 요 지점에서 x는 a가 형성이 된다면 t를 왔을 때 하나 계속 하나예요. 여기서도 하나죠? 왜냐면 함수값이 지금 작은 부분에서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를 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여기 정근선이니까 요 위에 조금 넘으면, 정근선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증가함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 조금 넘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감소함수 목이니까 이렇게 계속 가겠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아이고, 뭐 다시 그려야죠 뭐.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b보다 큰 t 값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정의가 된 거예요. 여기가 x를 a였고, 그러니까 요 부분 이제는 아니지. 여기다 그리면 안 되죠. 여기다 그려야죠. 여기다. 됐고, 이제는 완벽하게 fx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거죠. 어, 완벽하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fx 그래프를 저희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를 만족하는 그 지점들.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우선은 최대값이 4b 플러스 8 그리고 그게 k라고 했으니까 요거보다는 쪽 훨씬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4b 플러스 8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래도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t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상으로부터는 근이 아예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봐주면 돼요. 4b 플러스 8을 갖다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요 지점까지만 딱 이렇게 내려주시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올려주시던가. 그런데 이제 곡선보다는 확실히 직선을 옮겨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4b 플러스 8을 여기다가 내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려면 이제 만약에 y값이 진짜 딱 여기를 지났을 때는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미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뒷값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러면 이제 모든 실수에 있는 영역에서 요 b부터 크고 4b 플러스 8 이하인 요 실수 영역에서는 당연히 한 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를.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려면은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서의 이 대응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증가함수에서는 a, 3b를 지나기 때문에 이에 a 플러스 3승 플러스 b가 지금 3b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에 a 플러스 3 얘가 2b가 되는 거여서 이에 a 플러스 2가 지금 b가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a 넣었을 때 4b 플러스 8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4b 플러스 8로 나온다.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 3b가 또 있고,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승이 b 플러스 8이 나오니까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승 마이너스 8이 얘랑 연립해 주려면 2에 a 플러스 2승이 나오면 되는 거고, 2의 a승을 갖다가 t로 치환하고 0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t가 t분의 32죠?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4t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t네요. 마이너스 32가 0이니까 4로 나눠주면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0 나와서 2, 4, 8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t가 2 또는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데 t는 0보다 크니까 2가 무조건 나올 거고, 2의 a승이 2라고 나왔으니까 a가 1인 거고, 그럼 b는 a에 1 대입했을 때 8 나오면 되겠네요. 8, 8, 8.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의 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갖다가 gt라고 한다. 그래프로 그리면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거 위에 접선이라고 했어요. 거 위에 접선 뭐 아무 때나 잡아놓고, 이건 접선이 아니죠. 접선 뭐 아무나라 잡아놓고 여기를 갖다가 t, ft 지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지점에서의 직선이 가지는 y절편을 갖다가 지금 저거라고 하는 거예요. g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써봤을 때 y는 f't가 일단 기울기일 거고 x-t를 지나면서 플러스 ft까지도 지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직선이 쭉 이어져 있고 x축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y축 뭐 x축 y축 여기 있다 치면은 요 지점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죠,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이죠. 그리고 그게 gt가 되는 거고, 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고 플러스 f의 t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가 이제 gt가 되는 거예요.
GT를 구했으니까 일단 GT를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니까 뭐 지워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절대값 fk 더하기 절대값 gk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가 2개라고 나와 있어요. 절대값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다는 거는 이 두 수가 0 또는 양수라는 점인데, 둘 중 하나라도 양수면은 그 결과값이 0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절대값을 씌워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수가 필연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지금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fk는 0, 그 다음에 gk는 0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거기를 가지는 k가 지금 k1, 2 해가지고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을 2개밖에 안 갖는다. 그런데 문제에서 fx는 세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가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모형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경우, 조금 더 정확하게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경우. 이때 이제 GT도 0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GT가 0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접선의 y절편이 0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접선의 y절편이 0을 만족시켜야 된다. 우선 두 가지의 그림에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접선의 y절편이 0이 되게 하려면 뭐 x축이 뭐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접선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선 여기 접선에서 y절편 0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보니까 이 극값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접선의 y절편이 무조건 여기 나오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나머지의 한 근에서 y절편이 0이 나오려면 어디로 잡아야지 적절하냐, 나머지 한 근, 0이 아닌 나머지 한 근에서 이쪽 접선에서 0 하나 나오고 이쪽 접선에서 0 하나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형을 잡아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나머지 한 근에서 접선의 그 y절편이 0을 만족할 거고요. 이러한 두 개의 그림에서 지금 골라주면 되는 건데, 이러려면은 이제 두 개의 그림 중에서 일단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 오긴 오겠죠? 근데 그림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k를 만족시키는 값은 k1, 2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xy 축이 이렇게 지난다는 거는 여기가 하나는 k 중에 하나는 필연적으로 0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0이고 여기 0인 거죠. 그러려면은 요 0에서 하나 한 점을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요 fx라는 그래프는 x를 일단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건데, 나머지 남은 두 그들 갖다가 k라고 한다면 여기서 튕기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튕기고 있으니까 x-k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전개를 해줄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였냐면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kx에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양변을 s도 곱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kx제곱에 플러스 k제곱의 x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요 식을 활용해 줄 건데, g를 구하려면은 f'을도 알아야 되고 f'도 알아야 돼요. 그럼 f'x를 먼저 구해 봅시다.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4kx에 이렇게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우선은 f1부터 구해주면 f1은 1-2k에 플러스 k 제곱이고, 그 다음에 g1도 구해주면 g1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g1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해주고, f1도 더해야 되니까 f1 요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k 제곱. 얘네 계산을 해주면 얘네가 없어지고 2k 마이너스 2, 2k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2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일단 4k 마이너스 4 나오고, 여기다가 4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4k 제곱에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4 나오는 거고, 4 없어지고 마이너스 4 되면서 4k 제곱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k가 2분의 1로 나오면 되는 거죠, 바로. k가 2분의 1 나오니까 fx를 다 구한 거예요. 우리가 구해주는 건 f4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여기다가 4 대입하면은 2분의 8, 2분의 7. 그러면은 4 곱하기 2분의 7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4분의 49에다가 4를 곱하면 4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의 a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한대요. 3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가 나뉘게 되는 건데, 그때 A4 더하기 A5가 지금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합을 구하래요. 우선 봤을 때 A랑 4, A4랑 A5 요 둘에서 지금 이 판도가 나오는 것 같죠? 중요한 건 이제 A의 4가 3의 배수냐 3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3의 배수였다면 A4로 적어놓고, A4라고 하지 말고 A4를 만족시키는 상수 K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K, 그러면 얘가 3분의 K, 얘를 더했을 때 5가 나온다는 거니까 3분의 4K가 5가 나오면 되는 거고, 결국 K 값은 4분의 15라고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의 4는 3의 배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또 K라고 적고, 이번에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럼 3분의 여기는 K제곱 플러스 5, 그리고 둘을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K 더하기 3분의 K제곱 플러스 5가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3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5가 지금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K제곱 플러스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10이네요. 얘가 5가 나오면 되는 거고 0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면 2, 5, 10이니까 어디서 잘못된 거야? K제곱 플러스 5. 아, 양변에 3을 곱했을 때가 뭐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이 0이 돼야 되는 거고, 2, 5를 해가지고 3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따라서 K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5라고 나온다는 건데, 어떤 수를 계속해서 3으로 나눠도 음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수를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4를 만족시키는 요 상수 K는 2임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 A의 4는 2, 그 둘을 더해서 5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A의 5는 3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추정은 당연히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이제 나눠야죠. 3의 배수였던 쪽에는 얘가 3분의 K였거나 아니면은 3분의 K였거나 아니면 3분의 K제곱 플러스 5였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3분의 K가 2가 되려면 K가 6이 되면 되죠. 그런데 그 6은 6의 배수, 3의 배수가 맞으니까 합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K제곱 플러스 5가 이제 2가 되려면은 K제곱 플러스 5가 3이 6이 되면 되고 K제곱이 1이 되면 되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K의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1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합격이 되겠네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면 A2에서는 이제 두 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때는 이제 3분의 K가 6이 되면 되니까 K가 18, 3의 배수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K제곱 3분의 K제곱 플러스 5가 또 이제 6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K제곱 플러스 5가 3, 6에 18. 그러면 K제곱이 13 나오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없고 K가 루트 13이 나와야 되는데 루트 13은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수를 계속해서 3으로 나누면 해봐야 유리수 아니면 자연수지 무리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공석이 되는 거고, 이제는 이제 3분의 K가 또 1, 그러면 K가 3이니까 얘는 당연히 맞는 거고, 3을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요거 제곱한 다음에 뭐 더해서 3 곱해주고 뭐 이거 다 해줘야 되는데, 역추적을 하는 게 더 빠르니까
k제곱 플러스 5를 또 3으로 나눈 것이 1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 이때는 k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다시요. 3. 그죠? k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두 개만 남게 된다. 그러면 여기 A1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K분의 18. 이 아니죠? 3분의 K죠. 3분의 K. 3분의 K가 18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만족시키는 K의 값은 48인 거예요. 그리고 얘 3의 배수가 많으니까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해줘야죠. 3분의 K제곱 플러스 5가 또 마찬가지로 18이 돼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5가 지금 48이 돼야 되는 거고, 빼주면 5, 빼주면 3. 30, 아닌데? 18. 18 하면은, 48이 안 나오네요. 18 곱하기 3 하면 84, 24에서 54가 나오죠? 54가 그럼 답이 되는 거고, 48도 3 배수는 일단 맞긴 맞네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5가 지금 54가 나오면 되는 거고, 뺐을 때 49가 나오니까 여기에 승자를 최종적으로 7.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K분의 3이 또 3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K가 9. 4의 배수가 맞으니까 9도 맞는 거고, K제곱 플러스 5를 3으로 나눈 것이 또 3이 나와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5가 또 9가 나와야 되는 거고, K제곱이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K가 풀만 2가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 안 되니까 K가 2. 그럼 얘네들이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11, 18, 54에다가 18 더해주면 12에다가 72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제 문제가 없네요, 밑에. 여기 20번. 두 다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식을 만족시킨대요. 상수 k는 0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극한값 대 극한값을 곱한 것이 지금 k를 만족하는 거를 진짜 일단 구해라. 요 오른쪽 거를 먼저 볼까요? 어차피 얘는 다항함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형태일 거고, 그럼 최고차항의 지금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건데, 최고차항을 저거 했을 때가 지금 둘이 같다는 거잖아요. 얘가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는,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할 수 있다는 거는. 둘 중 하나가 발사라면 나머지로 발사라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0으로 가버리면 K가 0이 아닌데 0인수로 가버리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0이 돼도 안 되고 발살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과 발살 사이에 그 어디 상수에 지금 수렴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K 다시 또는 K 다시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fx의 제곱하고 gx의 차항이 같다는 거예요. 차항이. 얘가 1차면은 얘가 1차인 거고, 그죠? 둘 다 1차일 수도 있죠. 뭐 상수항일 수도 있고. 얘가 이제 2차면은 얘는 안 되죠. 제곱해서 2차 되는 것이. 얘가 2차면은 뭐 얘가 4차고, 3차면은 얘가 뭐 6차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어림을 잡고, 그죠?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등식 개념으로 풀이가 된다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어요. 항등식 개념에서 풀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왼쪽에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를 봤을 때 얘가 상수를 수렴한다는 거는 일단은 좀 0분의 0 그 꼴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일단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요 위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f2,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2 없어져서 얘가 이제 2 곱하기 g2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f2랑 g랑 같구나. 0분의 0꼴로 수렴을 하겠다. 리미트 x를 2로 버렸을 때 g 곱하기 이제 gx-1도 0으로 수렴을 하는 거니까 g의 1도 0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양변에다가 0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0 곱하면 얘 0 되고 얘 0 되고
얘는 뭐 곱하기 g0이니까 결국에 g0이 또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힌트로 써먹을 거니까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제 gx나 fx를 정의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요 2차 뭐 4차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고 가야 될 게, 아까 전에 그 fx 제곱하고 gx의 차이 같다고 했으니까 fx가 1차면 얘가 2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차면 얘가 4차가 나오는 거고, 3차면 6차 나오는 거고, 점점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이 항등식 개념을 이용해서. 얘가 1차, 2차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2차가 되고, 그죠? 그 전에 상수항, 상수항이 될 수 있으니까 상수, 상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수, 상수 했을 때는 여기가 1차 나오고 여기가 1차 나오는데 여기에 3차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3차 대 1차 나와서 둘의 차수가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상수, 상수는 접어두는 거고 1차, 2차를 한번 보는 겁니다. 1차일 때는 여기가 2차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2차라면 3차 마이너스 뭐시기 해가지고 뭐가 나올 수는 있는데 2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보류. 여기서 최종적으로 3차가 나오긴 하지만 마이너스 x 세제곱이랑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없어져서 2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나 일단 남겨두고, 그 다음에 2차 4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 4차면은 여기가 3차고 여기가 4차니까 5차 나와요. 안 되고 3차 할 때는 여기 4차 나오고 여기 7차 나오니까 요 뒤부터는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구나. 따라서 fx는 1차식 ax 플러스 b를 만족시키는 거고, gx 같은 경우에는 2차식인데 두 개의 그들 우리가 알고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k 곱하기 kx네요. 0을 가지고 있으니까 k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해둡시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끼리 곱해서 여기서 3차가 나왔을 텐데 그 3차가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이 뭐야 동량 처리가 돼갖고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 최고차항 개수를 일단 보시면은 kx 제곱이죠. kx 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하고 곱했을 때,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k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을 둘이 더했을 때 0이 나와야지 둘이 2차 2차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k가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되네요. 최고차항 개수도 다 구했으니까 fx를 이제 구할 수 있겠죠? gx를 구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였죠? x 이렇게. 그럼 전개를 하기로 2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뭐 개수비교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구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항을 전개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2를 넘겨줄게요. 2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 나오고,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6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끊어주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6x. 네, 이게 x 세제곱은 얘네끼리 없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2x제곱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5x제곱에 플러스 6x가 나온다. 그리고 그게 x 곱하기 fx라고 한 거니까 양변을 x로 나눠주셔도 되죠? 그러면은 요 식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나오게 된다. fx, gx 다 구했으니까 이제 k 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 꼴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fx에서 gx 빼면은 2x 제곱에 gx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고, 위에 거는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예요. 대신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인수분해 하기로 여기 2, 1에 뭐 3일? 3이 3이 나오면 되죠. 4하고 3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도 뭐 해봐야죠. 일단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로 해주고 2, 1에 뭐 2, 2 하면 되겠죠? 이거 4하고 여기 2 나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약분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2를 대입했을 때 1분의 이 4 마이너스 2니까 맞나? 그죠? 4 마이너스 2니까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계수만 좀 비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최고차항계수는 일단 gx는 마이너스 2고요. 분의 fx 제곱하면 25잖아요. 그러면 25 그냥 올리면 되겠다. 얘를 둘이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끼리 약분돼서 최종적으로 2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그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6이고 중심각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5AB가 있대요. 호 AB 위에 점 C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뭐 AC가 지금 4루트 2가 돼야 된다. 우선은 저희가 일단 직각이 일단 하나 보이네요. 4루트 2가 되도록 잡고 호 AC라고 하면 여기 위에 한 점 D에 대해서 점 D를 지나고 OA의 평행한 선을 갖다가 그럼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다. 그 다음에 삼각형 CED의 외접을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고 AD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네요. 뭐 문제 주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반지름이 6인 것도 알려줬고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각 ECA라고 했죠? 이분의 파이 어디 있어? 수직이라고만 나왔네요. AC의 수직이니까 AC의 수직이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ECA가 당연히 직각일 거고 이러면은 원주각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중심각을 원주각으로 하는 그 원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 제시가 됐으면 원 안에서 직각이 제시가 됐으면 얘를 뭐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을 쭉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을 쭉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아마 원이 생기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아마 여기서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도 보이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돌릴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면 여기가 12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각을 이용할 거냐면 우선은 이 삼각형 CED의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식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각도를 구할 수 있는 사인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게 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공통각으로 세타겠죠? 평행하니까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인 세타를 12분의 4루트 2죠. 그러면 3분의 루트 2라고 나옵니다. 이걸 밑에다 써줄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갖다가 어디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삼각형 CED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인 세타 분의
얘 대 얘니까 요거 이제 대변을 일단은 뭐 어떻게 알거나 해야 되고, 그죠? 뭐 여기 길이를 갖다가 CD의 길이죠, CD의 길이. 여기를 갖다가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X는 아까 전에 3루트 2가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6루트 2를 만족시킬 거고, 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3분의 루트 2니까 2, 그러면 2, 4, X가 4라고 나오네요. 여기가 4예요. 그 나머지 여기 있는 이 미지수를 갖다가 뭐 K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세배의 길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코사인 법칙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해야겠죠. 3분의 루트 2 9 빼기 2니까 루트 7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루트 7이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CD의 길이를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냐? CD의 길이가 아니라 A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사인 법칙 해주시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얘가 2 곱하기 그다음에 4 곱하기 K 분의 K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32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얘가 8K 분의 K제곱 마이너스 16이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8 루트 7 K가 3K 제곱에 마이너스 48이라는 뜻이고, 3K 제곱 플러스 8 루트 7 K에 마이너스 48이 0이라는 뜻이니까 그대 공식 써서 K 값 구하면 되겠네요. 둘 중 하나 음수가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은 64에 7이니까 74, 28에 67에 42, 448이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거니까 3, 4, 12 곱하기 48 해주면 되는 거고, 12, 12 하면 144에다가 4 곱하면 되니까 4, 4, 16, 4, 4, 17, 576. 576에다가 4, 4, 8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14에다가 얼마야? 12에다가 철이 14. 2에 5 쓰기니까 32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6분의 마이너스 8 루트 7 풀마 32가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나올 수는 없죠. K는 길이니까 양수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2로 나눠주면 3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7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P의 값이 3분의 16, 그 다음에 Q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고, 둘을 곱해주시면 9분의 64가 나오고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9 곱하라고 했으니까 99만 약분돼서 6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잠시만요. 이 문제는 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림판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이렇게.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4라고 했으니까 뭐 4x 4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함수일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일단 4차 함수의 개형 특성상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만 이건 아니다. 왜냐면 여기에 극값이 같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개형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4차 함수와 두 함수 gx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거나 내준 거예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런데 사함수 fx, gx, hx 세 개의 함수가 나왔고 gx를 절대값 씌운 것이 fx다. 그럼 fx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우선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x축이 아래에 있다는 거고, 요게 아니면 이제 접한다는 거겠죠 아마? 그 다음에 gx는 그거에다 절대값을 이제 씌우기 전의 모델이니까 어 여기서 절대값을 씌우기 전 모델이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얘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t를 우극한에서 올 때 지금 t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꼴이잖아요. g 프라임 x라고 적어줍시다. 그런데 플러스 쪽에서 오는, 우극한 쪽에서 오는 얘가 이제 f 프라임 x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값을 씌운 값이니까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겠죠? g 프라임 x하고 뭐보다 이거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정보는 요 g 프라임 x라는 그래프는 결국에는 f 프라임 x에다 절대값을 씌운 값이어서 f 프라임의 도함수에서 표현되는 거랑 g 프라임의 도함수에서 표현되는 거랑 결이 비슷할 거예요. 부호만 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어딘가에 접선을 긋고 그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디에다 그어야 되냐면 우극한에서 올 때 0보다 크거나 같도록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되는 지점, 따라서 감소하는 지점이 없도록 gx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gx를 그리기로는.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작지 않도록 그려주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여기 일단 그려주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지점에서만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감소 지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 지점이니까 또 여기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 감소 지점이니까 또 여기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극한에서 왔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우극한에서 왔을 때 칠해주고 뚫어주고, 우극한에서 왔을 때 칠해주고 뚫어주고, 그 다음에 우극한에서 왔을 때 여기 칠해주고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g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되게 더러운 그래프가 나왔어요. gx의 그래프는 어느 지점에서 불연속이냐면 이 지점과 총 3지점이 나오죠. 이 지점과 이 지점과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불연속이 돼요. 옆에서도 그려보면 gx는 비슷한 결로 나오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지고 뚫고 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그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뚫고 여기 온 거니까 여기 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려지고 여기 뚫고 여기 칠하고 여기에 그려지고 끝. 그러면 다른 개형일 때의 fx와 gx 그래프도 대충 이런 식으로 개형이 잡히겠다. 일단 이런 식으로 fx와 gx를 갖다가 가늠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나 조건에서 보기로 gx 곱하기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hx를 옮겨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hx 옮겨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냅두고 얘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공간을 다 썼네요, 제가. 이렇게 늘려가지고 옆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거 하고 여기다가 이제 옮겨야죠. 여기서 이제 hx 그래프를 해석을 해볼게요. 뭐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죠, 뭐.
됐고 4x 플러스 2 그러니까 y절편이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니까 그럼 한 요쯤 잡고 요게 하나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저거 뭐야 마이너스 3이니까 아이고 된 거고 됐죠? 마이너스 3이니까 하나 둘 뭐야 하나 둘 한 셋 한 요 정도 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절편이네요. 그럼 이거 하나 두 번 세 번 정도 간대 여기 정도 지나는 그래프일 거예요. 이 정도 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일 건데 문제는 이제 A 지점 또한 이렇게 불분명하게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A 지점이 어딘가에 따라서 이 h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갈리게 될 거예요. 뭐 대충 아무 지점이나 A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hx를 한번 특정을 해봅시다. 의미 있는 지점들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딱 여기 지나면서 그러면 여기 딱 요 교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줄 거예요. 첫 번째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따져볼게요. 요때는 이제 연장이 이제 그래프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볼까요? 요 hx 그래프라는 것은 a가 x가 a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여기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a보다 큰 지점에서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유 영역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유 영역이라는 것은 지금 hx 곱하기 gx가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곱했을 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그러려면 해당 지점에서의 정의역이 연속 부분에서 있어서 해당 지점의 정의역이 좌우함이 0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돼서 두 함수 값이 같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fx gx가 아니지 gx가 만족하기로는 얘는 이제 fx를 절대값 씌워서 뒤집은 거기 때문에 둘의 그 근에 있어서는 y 값에 있어서는 당연히 절대값이 같을 겁니다. 부호는 다르고 그러면 얘는 이미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hx 부분에서 절대값이 같은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불연속 지점 하나하고 지금 0되는 지점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 요 hx 현재 hx는 a가 이 지점에 있을 때 치유 능력을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그리기로 hx를 제외하고 fx와 gx는 치유해야 할 부분이 3개인 거예요. 왜냐면 불연속인 지점이 3개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하게 된다면 요 두 구간은 치유를 당할지어도 요 구간이 불연속으로 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hx 곱하기 gx가 불연속으로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이제 빠르게 옮겨줄 수 있는 거는 A 지점을 옮겨주는 게 빠르겠죠. A 지점을 그래서 의미 있는 지점인 예를 들어서 여기 0을 지나는 딱 요 지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치유 영역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번에는 치유 영역이 하나로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왜냐면 0이 되거나 불연속 지점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한 지점에서 0이 되는 거 플러스 불연속 지점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이제는 불연속 지점이 gx에서 2개 남게 되는 거니까 hx가 곱했을 때 a를 또 옮겨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지점으로 여기로 한번 옮겨줄게요. 둘의 교점 사이로. 그러려면 이제 치유 능력을 가지는 부분 즉 hx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고 이때는 치유 영역이 0개 나와요. 0이 되는 부분도 없고 불연속이 되는 지점도 없어요.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거고 그럼 또 옮겨줄게요. 또 옮겨주기 여기쯤에 옮겨주겠죠. 여기가 0이 되는 지점 이제는 그러려면 여기까지 증가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뒤로부터는 감소함수 나오고 그럼 이번에는 치유 능력이 이번에도 하나 생겼네요. 왜냐면 여기 0이 되면서 여기가 불연속이니까 또 a를 옮겨주는 거죠.
A를 이번에는 뭐 Y축에 있다고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Y축에 있다고 옮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0이 되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불연속 지점 하나 해서 이 뒤로 가도 똑같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부터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뭐 나오는 것도 없죠? 아니지.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0 나오고 불연속 나오고 해봐야 치유 부분이 지금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HX의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직 간과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fx와 g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여기를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우리가 처음에 fx와 gx 그래프를 정하고 가기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계형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fx 그래프를. 그런데 우리가 0보다 크다는 fx의 전제에서 지금 실패를 한 거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려면은 접해야겠죠. 왜냐면은 fx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수는 없어요.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0보다 완전 크다는 전제는 지금 완전히 틀렸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되었으니까. 왜냐면 불연속 지점 3개인데 치유 구간은 2개밖에 없어. 이러려면 이제 모술이 생기는 거니까. 최소한 하나쯤은 접점이 나와서 그 접점에서 치유 구간이 만족이 되겠구나. 불연속 지점이 2개로 줄겠구나. 그래서 개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에 맞는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 다음에 GX도 이제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죠. GX 아까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올라가고 여기 찍고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를 뚫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뚫어주고 여기를 찍고 그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지점에서 원래 불연속 지점이 2개였는데 GX 그래프의 그 fx 그래프가 0보다 완전히 크다는 전제하에서는 GX 그래프의 불연속 지점이 2개였는데 이런 식으로 접하는 지점을 하나 그려버리니까 불연속 지점이 2개로 갑자기 바뀌는구나. 원래는 3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2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도 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려주고 여기 쭉 올라가. 내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찍어주고 올려주고 뚫어주고 찍어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GX 그래프와 FX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 구간은 우리가 확실히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 구간 확실히 써먹을 수 있는데 이 치유 구간 2개 나오는 부분이 아까 전에 여기 아니면 요쯤 되었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은 치유 구간이 2개고 불연속 지점이 2개가 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치유 구간 2개 중 하나는 0이 돼서 없어지는 거였고 하나는 절대값이 같아서 없어지는 거였으니까 그냥 절대값이 같은 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지점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 그러면은 절대값이 같은 지점을 우리가 찾아주려면 다른 구간에 있어서 함수값이 같을 수는 없어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함수 정의역인 a를 대입했을 때 4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된다? 아니죠. 2a 플러스 3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하나가 같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2a가 1 나오니까 a가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의역 a가 2분의 1 지점, 그러니까 한 요쯤에 있었을 때 한 요 정도 딱 그려줘. a가 딱 이 정도 있었을 때 fx란다. 요 hx가 가지는 두 1차 함수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같다. 그럼 이 함수가 그려지기로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치유 구간 두 개가 나왔네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치유 구간 하나 나왔고 2분의 1에서 불연속 지점으로 치유 구간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를 fx, gx에 각각 대입을 해주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2분의 1이라고 나오겠다.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2분의 1이라고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거를 통해서 G1과 H3을 구해주면 되는 건데 H3은 뭐 지금도 구할 수 있는 거고 GX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GX 구하기 위해서는 뭐 fx를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fx를 알고 있기로 지금 도함수를 정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fx의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3개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의 값을 k라고 친다면 f'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우선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f를 x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16x 세제곱 모식이 될 거거든요. 최고차항 개수 그냥 16이라고 적어줄게요. 곱하기 x-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왜냐면 이게 다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로 세우기로 지금 어떻게 되냐. 16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k 나오고 16 전해주면은 16x제곱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전개하면 16x 세제곱 마이너스 16k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k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게 fx예요. f'x죠. f'x에서 fx를 구해주려면 부정적분을 하면 되니까 부정적분 해주면 4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6 근데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고 끝이죠. 16k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kx에 플러스 c까지. 그런데 지금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개형을 골랐어야 됐잖아요. 그거를 고려해 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그려왔었는데 G0이 3분의 40 양수라는 힌트를 줬어요. G0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 거예요. 아까는 이걸 찾지 못해서 개형을 고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만 여기서 G0은 이쯤에서 하나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G형은 이쯤에서 하나 형성이 될 거고 파란색 그래프에서 찾아야 되니까 1번 개형이 맞다고 하는 게 맞겠네. 얘 그 없애주고 이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빠이빠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G0을 대입했을 때 3분의 40이라고 나왔으니까 C 대신에 3분의 40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GX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fx 그래프죠. 근데 fx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0에서의 지금 한수값은 같으니까 지금 0보다 큰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G형을 갖다가 0 F형이라고 그냥 통용할 수 있는 거죠. fx 그래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될 거는 이제 k 값만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건데 k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여기 k를 넣었을 때 0을 지난다. k 값 넣어주면 4k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6의 k 4제곱에 마이너스 2k 제곱 2k 제곱 세제곱이 나와야 될 텐데 어디서 잘못되는 건 제대로 한 게 맞았네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플러스 k 들어가니까 4k 제곱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3분의 40까지 얘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k 4분의 3이니까 아니지 3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k 4제곱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3분의 40 이게 0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 요렇게 2로 나눠. 그 다음에 k 4제곱 아니지 k 제곱을 갖다가
t로 치마 내려보자. 그럼 얘도 이런 조건이 있겠네요. 인수분해가 되기로 1, 2에 4, 5, 2, 4, 8, 5 되네요. 요렇게 3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t가 이제 4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오면 되는데 이 조건이 있으니까 4밖에 안 되네요. k제곱이 4니까 k가 풀마 2. 어 k 여기 있네요. 2분의 1보다 크니까 양수로 방향이 나오겠네요. k가 2라고 나오면 되겠다. 여기 2에요 2. 다 구했어. G1하고 H3 구하면 되는데 G1이면요 여기 2분의 1과 1, 2 사이에 있는 어느 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fxg, gx가 아니란 말이죠. 상관없어요. 왜냐면 둘이 함수값은 같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니까 f1은 지금 양수 부분이죠. 근데 gx에서는 음수 부분으로 표시가 되니까 f에다가 1 넣어주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g1 나옵니다. 그러면은 k를 일단 여기 대입해서 fx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켜줘야겠네요. 4x 대제곱에 k가 아까 2였죠. 3분의 32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분의 40. 오케이.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1 대입해주면은 요거 했을 때 3분의 8 2, 10 3분의 38 마이너스 얘가 G1이에요. 그 다음에 H3은 얘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여기에다 대입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38이었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9 곱해주시면 이렇게 3으로 약분되고 38 곱하기 3이니까 38에 24, 339, 114 나오면 됩니다.